자, 내일은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알아보는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린츠홀딩스 이영한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랑 오늘 시장의 조정을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가 해결되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좀 시황 이야기로 좀 들어가자면 네. 뭐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호재가 많이 빠진 거라는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이 경기 민감주들의 조정은 그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주식이 통상 어떤 자산보다 먼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시장에 대한 호재를 먼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차례 이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조정을 주는 것이니까 이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이 재차 반등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실적이 우상향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약 2달 전에 업황 사이클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 긴 사이클로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소개드렸던 OCI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태양광 관련주 업황 회복, 폴리실리콘의 업황 회복에 대해서 OCI가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의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뭐 대규모 폴리실리콘 계약 해지가 있었었죠. 이 두 군데의 기업으로부터 약 7천억 수준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해지가 있었습니다. 이 OCI의 분기 매출이 평균 7,500억 수준이거든요. 네. 분기 매출과 비교하면 꽤 큰 수준의 공급 계약 해지건이지만 이 나온 악재에 비해서 오늘 하락률은 이 선방을 잘한 편이라 판단이 됩니다. 워낙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도 쉽게 하락 추세로 돌리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계약 해지건으로 다시 넘어가자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기업 파산으로 인한 이 계약 해지는 이 업계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글로벌 상위 기업 위주로 다시 재편될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 4월에도 한 번의 계약 큰 해지건이 있었죠. 이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업체였던 이 선텍과 1조 4,600억 규모의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저번 해지건과 이번 해지건 모두 이 장기 공급 계약건이라는 볼 때 이 분할로 생각을 한다면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OCI가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이 14조 수준이거든요. 올해 전체 3조 수준의 공급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 1, 2위 업체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보면서 태양광 업체들이 재편되고 있는 흐름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염려입니다. 앞서 총 장기 계약 금액에 비해서 이번에 해지된 7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로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가이던스 상으로는 매출 7,500억 수준에 영업이익 6억 수준으로 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아직 업황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국면에서 이 계약 해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OCI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런 건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 업황은 일단 회복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여부. 지금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떤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OCI 입장에서는 뭐 길게 가져가느냐, 뭐 짧게 가져가느냐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업황 사이클이 돌고 있다. 내년 되면 또 태양광 업체에 대한 이 큰 빅 사이클이 돌아오길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투자 전략은 단순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홀딩하는 게 맞겠고요. 이 단기 투자자는 당장의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 재차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화학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닝 쇼크를 보였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화학업종의 그 지수가 좋지 못했거든요. 이 OCI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실적을 당장에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한 차례 실적 모멘텀 없이 경기 민감주로서 상승 파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라 판단이 되고요. 애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린 20만 원의 목표가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재차 매수 구간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한 달 전에 이 OCI와 관련된 2달 전이죠. 이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뭐 20만 원 넘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OCI가 2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꼬리를 달고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 있기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다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주봉이 되겠는데요. 주봉과 그리고 또 다시 보시는 차트가 월봉이 되겠는데요. 주봉, 월봉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일봉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큰 반등을 보인 건 아닙니다. 길게 놓고 봤을 때는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악재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요. 충분히 눌림목 매매를 노려볼만 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일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고요. 4분기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플레이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20만 원을 터치하신 이 투자자들은 매도 후에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재차 신규 매수 가격은 19만 원 언더로 분할 매수를 좀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재차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OCI의 목표 주가 22만 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OCI에 대해서 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오성 LSD, 신성 솔라에너지, 폴리실리콘 다른 업체들의 업황 사이클도 함께 분석을 하셔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린치홀딩스 이영환 팀장과 함께 오늘 OCI 매매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